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이것만은 꼭 쓰자. 오늘은 BGF 리테일 2024년 학예 채용 연계형 인턴 모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나 여러분들이 24일까지니까 아직 여유는 좀 있지만 이걸 또 이 날짜에 맞춰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요. 항상 이거와 관련된 상담 신청은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이번에 봤을 때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총 4가지 항목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순서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문항별로 문항 해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분 탓인지 몰라도 글자 수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최대 500자구나, 500자구나, 그런데 마지막 700자구나. 자, 여기가 그러면 왜 700자일까? 여기는 조금 더 글자 수가 있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700자로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평소 CU 편의점 이용을 했던 이 사례를 호 example이죠, 여러분들. 예시를 좀 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for example, 예, 이거를 example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200자 정도가 조금 더 들어있다. 그래서 한 3, 4줄 정도는 이거에서 3줄 정도는 이걸 더 추가해 달라라는 의중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 외에 500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역량 경험에서 근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아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아직도 문항 안 봤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리고요. 두 번째도 항상 제가 변함없이 가르치는 방식이죠. 이렇게 그리고요. 자, 세 번째도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200자 더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소 1문항, 자, 1문항 1경험 법칙을 항상 활용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가 법칙이라고까지 원리인데 한 문항에 한 개의 경험을 쓰는 게 우리가 실제로 지원을 오랜 기간 해봤을 때 거의 경험칙으로 쌓이는 그냥 커스터마이징 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그러면 총 최소 나의 4개의 경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중에서 선별을 먼저 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합격져서도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두 번째 문항, 세 번째, 네 번째 문항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를 대입을 해 두시는데 나는 여기서 첫 번째를 쓰겠다, 두 번째를 쓰겠다 이게 어디에 꼭 이게 써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경험을 4가지의 다른 색채를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의미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아르바이트가 반드시 1번 문항에 들어가야 돼. 이런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3번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1번에 쓰는 바람에 탈락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억측이니까 그런 고민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한번 보겠습니다. BGF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번호를 주고 저주고 고객같이 얘기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죠? 뭔 말인지 어렵네요. 자,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입니다. 되게 이미지 좋은 BGF죠. 자, 지원하게 된 동기. 그냥 결론은 지원 동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럼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4번 문항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셔야 돼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제가
3번 영역을 요 밑에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번과 2번 영역에서는 자, BGF에 여러분들이 SC 직무란 말이죠. 하나밖에 없죠. 그럼 BGF 리테일에 지원하면서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항을 한 가지 정도는 드러내시고, 그리고 SC 관점에서 기업의 현직자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점에서 이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내가 어떠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장점에 본인이 기여하고 싶은지를, 즉 제가 이 말은 다른 말로 기여 포인트라고 얘기를 꼭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월급 연봉 계약을 하게 되면 기여를 해줘야 되는 게 반대급부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기여 포인트를 반드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이유를 대주는 게 지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 10년 훨씬 더 전에 우리 아버지 어른 지금 한 차부장님들 세대의 자소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무조건 이러한 기업 포인트를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그걸 주지 못한 자서는 거의 채점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스터디할 때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게 이런 걸 봐주지 못하고 자꾸 공부하는, 그러니까 기업 분석 스터디로 수렴이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공부 펀더멘탈을 다지는 데는 좋습니다. 빌드업 하는 데는 좋은데 활용 가치는 떨어져요. 그런 의미로 결론은 저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들이 자꾸 스터디하면서 지식 이론적인 정보 공유의 스터디는 이제는 끝입니다. 여러분들 정보가 없어서 이제 못 쓰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이 기여 포인트, 기여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경험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떠한 경험들이 좋으냐 했을 때 단순히 이제 특히나 리테일 업계는 여러분들의 단순한 아르바이트도 상당히 선호합니다. 어떠한 업종 아르바이트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B2C면 더 좋겠죠. 고객 접점에서 뭔가를 해보셨기 때문에. 또는 땡땡점이라는 제가 점점 시리즈를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어떠한 대리점이나 또는 점포 또는 어떠한 큰 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 대리점, 마트와 같은, 또는 이제 최고봉에 있는 럭셔리, 돈 많이 벌어서 꼭 가고 싶어요. 저는 백화점이죠. 그래서 백화점 또는 면세점까지. 자, 그래서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을 틀어놓고 이 강의를 듣는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깜빡할 찰나에 점점을 생각하면서 아 맞다, 유통가 했을 때는 이 점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윈도우쌤 저는 점점이 거의 없는데 어떡하죠? 합격 확률이 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실제 경험 중에서 점점 경험이 크게 많지가 않다. 그럼 나는 상향 지원이다. 그렇지만 도전해보자. 이렇게 현실, 자기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그냥 지원해서 기다리는 거는 전략이 아니겠죠. 자, 그렇게 지원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쓰실 때는 3번에 쓰실 때는 핵심 나의 경험을 쓰시고, 그 다음에 경험의 핵심 what to do, 그리고 3번 how to do, 어떻게 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쓰셔도 500자 그냥 나오거든요. 1번과 2번, 3번을 해서 또 3번 내에 이렇게 동그라미 1, 2, 3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다른 문항도 이렇게 쓰시라는 의미에서 조금 자세하게 안내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 2번입니다. 그동안 쌓은 지식, 능력, 활동, 경험이에요. 결국에는 역량을 쓰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첫 번째 여러분들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항상 내가 어떠한 업무에 여러분들이 SC로서 자, 어떤 업무에 기여하고 싶은지를 꼭 써주세요. 자, 어떤 업무에 기여하고픈지 이걸 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거기에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에피소드는 아까 어떠한 경험을 쓰면 좋은지를 설명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서 나와 있는 요 세 가지를 대입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에피소드를 여기다 쓰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건 1번 에피소드 썼으니까 what to do와 how to do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끝나는 문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 능력 활동이라는 거는 저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의미 하나하나를 너무 곱씹지 마시고요. 노 리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는 경험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SC를 활동하는 데 있어서 너네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이면 뭐든 상관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GF 5가지 가치관이 있고요. 채용 홈페이지에서 우리의 가치관 참고하시라는 거는 하나를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치관 한 개를 선정하시고 그 이유. 자, 이건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번, 2번을 쓰고 또 여기서 3번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자, 가치관 중에서 가치관 A라는 것을 내가 선택했다면 여기를 좀 풀어서 왜?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런 가치관의 토대로 어떠한 업무에 계속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쓸 때 보면 너무나 통일성 없이 우후죽순의 글쓰기 논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력 스펙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BGF는 리테일 탑 3, 탑 4 중에서도 가장 스펙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업무에 기여할 것이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에피소드 한 다음에 아까 그대로 말씀드린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에피소드가 1번에 들어갈 것이고 what to do, how to do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조금 더 글이 그려지는 이유는 똑같죠. 그러니까 아까 1번과 일맥상통한다고 했어요. 느낀 장단점 그걸 1, 2번에 써주고 3번 똑같습니다. 쉽죠? 그럼 장단점을 기술하는데 내가 CU 편의점 최초에 그러니까 어느 지점인지 땡땡 지역에 이걸 꼭 좀 드러내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땡땡 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플러스 어떠한 서비스나 또는 PB 상품도 있죠. PB 또는 물류 허브로서 요즘에 역할도 많이 하고 편의점이 이제 백화점의 매출을 넘어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핵 개인화 시대에서는 상당히 다각화된 채널로서의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는 이런 서비스와 PB를 기획하시오라는 문항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타 업종과의 연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써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장단점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1번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떠한 특장점에 기여할 것이냐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도 단점을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냥 막 디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장점을 쓰고 내가 기여하겠다 이렇게 가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내가 장점에 매료되었고 플러스 여기에 조금 더 내가 기여하고 싶은 보안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3번에 우리가 또 에피소드가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3번에는 저런 것에 연계해서 내가 기여 포인트를 안 써준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1, 2번만 쓰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만약에 3번을 안 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이거를 나무위키에서 검색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베끼면 되는 글을 누구가 질문하겠습니까? 핵심은 아이디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목이 메이네요.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거 하면서 사업 아이디어를 우리가 자소서 쓰면서 그렇게까지 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여 포인트를 잘 끄집어내주고 거기에 맞는 나의 경험 그리고 what to do, how to do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감 좀 잡으시라고 제가 합격 자소 하나 슬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격 자소를 잠깐 보면, 자, 이 친구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포항 죽도시장에서 2030 관광객 프로모션 이런 것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이런 프로모션이나 기획한 부분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체크한 것처럼 데이터 분석력을 이렇게 강조를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는 이 현장이라는 죽도시장이라는 이 현장 경험도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 데이터 분석력을 어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런 SNS에서 프로모션이나 판촉 활동을 한 친구들을 상당히 선호한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정도 수준만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제 카페 무료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열심히 우리가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곳인데, 들어오시면 가입만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조회수 엄청나죠? 그죠? 조회수가 4입니다. 이거는 폭풍적인 인기라는 거예요. 자, 리테일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잖아요. 경험. 그 다음에 연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팀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다 뽑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직무가 하나일 때는 HR의 관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제가 HR들은 이제 연계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런 SC 직무로 일괄되게 뽑는 직군들의 경우에는 HR의 관여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협업 경험들이 상당히 중시됩니다. 이거는 비단 이 회사뿐만 아니라 삼성, SK, LG, 현차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문항이라서, 나만 잘났어요, 내가 지식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리더십에만 매몰되지 마라, 제가 이렇게 했죠. 자랑 좀 그만해라, 지겹다. 그 다음에 자소서 항목의 질문 의도는 제가 특별하진 않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 꽤 많은데, 이게 아니고 저 키워드만 달랑 쓰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뭘 했는데 자꾸 뭐가 안 되더래. 근데 문제 해결을 뚝딱 제가 해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저는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협력업체, 납품업체, 점주와의 관계 또는 이러한 것들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슈를 쓰라고 한 거지, 여러분들 입으로 자꾸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간곡히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발요. 그 다음에 변화 혁신 새로운 관점을 드러내자. 이거는 사실 특별한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어 이거를 막 우리가 전문용어로 쌈박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건데, 이 경험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도 괜찮으니까 그 아이디어가 작고 크고를 너무 논해서 본인들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참고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비밀 6번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예시로 제가 적어드린 이런 키워드가 상당히 기본적으로는 지원하는 수준이라면 저 정도는 좀 인지하고 써야 된다라는 키워드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좀 더 자소서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예시로 드린 이 키워드 있죠. 이거는 특히나 아까 자소서에서 4번 문항에 좀 활용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4번 문항은 비밀 6번에서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좋고요. 이 키워드들이 자소서 소제목들과 문항별로 좀 많이 노출되게끔 작성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좋은 점수들을 받고 면접에 가서도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리딩하는 면접에 임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다라는 거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막무가내로 글쓰기에 포커싱을 두지 말고요. 어떻게 한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다음에 민도쌤의 카페 들어와서 같이 스터디하면서 멤버로서 지원을 합격할 때까지 받으면서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비싼 취업 스터디에 빠지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절대 하면서 시간을 그냥 타임 킬링용으로 하지 마시고요. 스터디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여러분보다 먼저 취업한 현직자로서 스터디, 저는 사실은 크게 정보 공유가 필요한 진짜 스터디가 아니라면 요즘에는 여러분들 혼자서 집에서 온라인에서 저하고 같이 스터디하세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스터디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카페로 들어오시면 가입이 되는 거고요. 스터디 신청을 따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카톡방 남겨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카페 그리고 오픈 카톡을 통해서 저하고 스터디하면서 BGF 리테일 합격까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목소리도 좋지 않은 저를 따라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